안녕하세요. 우영환TV 우영환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신경차단술에 대한 약물과 주사 방법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정리가 잘 된 논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20년도 대한정형학회지에 게재된 중앙대학교 논문인데, 방사선 투시장치 이용한 요추 중재도시 고려점. 보면 1971년에 맥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선택적 신경차단술이 이제 소개가 됐고요.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약물이 신경근 주위로 주사되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목적이었습니다. 진단적 목적도 같이 보고 있고요. 이 주사가 발전이 됐는데, 시술 전 고려될 점은 약물의 종류, 특성, 그리고 바늘의 종류와 조작과 방사선 안정성에 대한 기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술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술화했습니다. 경막의 신경차단술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경막의 추간공간 신경차단술, 이게 선택적 신경차단술이고, 후관절 차단술과 미추 신경차단술입니다. 약물은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 생리식염수들이 혼합돼서 쓰이고요. 이 스테로이드는 강한 항염증제로 신경주의 부종을 줄이고 통증 치료에 주로 쓰이게 되고요. 하지만 이게 스테로이드가 합병증 예상되는 경우, 당뇨가 있다든지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고, 함염증제로 작용 자체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쓸 때 현재로는 메틸프레드니솔, 트리암실론, 베타메타손 같은 경우는 경막의 주사로는 사용할 수 없고요. 미립자, 그래서 비미립자인 경우는 덱사메타손,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경막외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스테로이드는 한 종류밖에 없다. 국소마취제도 이제 로피바케인, 리도케인, 부피바케인 등이 있는데, 저는 좀 안정성을 고려해서 로피바케인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국소마취 주사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스테로이드는 이제 뼈가 좀 녹는, 뼈주사, 뼈가 녹는 작용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인성 스테로이드에서 쿠싱 증후군 같은 병이 생길 수 있고, 면역이 좀 억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혈당도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말고 이제 국소마취제는 심혈관계, 고혈압, 빈맥, 조기 심실 수축 같은 거 생길 수 있고, 중추신경계 독성으로 이제 경련 등 유발될 수 있고요.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음을 유념을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주사 놓을 때 이와 더불어 방사선, 우리가 C형 방사선 투시장치를 보는데, 이게 연간 1774분위를 줄여야 한다. 결국 많이 안 맞는 게 중요하다고 돼 있고, 이렇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 구조를 미리 확인하고 숫자가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모드를 저설량 모드에서 그리고 자동 노출에서 펄스 모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환자와 시술자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방사선 원부터의 거리도 좀 늘려서 좀 높은 거리에서 시행하는 게 좋고, 차폐를 환자와 의사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각 주사발로 어떤 때 쓰이는지 보면 이제 경막 추궁판관, 그러니까 신경통로 등 쪽으로 들어가는 경막의 신경차단술이고요. 요통에 많이 효과적이고, 중심협착 그리고 후회측 유압술 등 추간공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도 많이 쓰이고요. 경막 천자를 줄이기 위해서 바늘을 좀 잘 선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추간 공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신경차단술이죠. 선택적 신경차단술. 이게 다분절 병변에도 효과적이고, 다리 방사통 호소하는 환자에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신경근 따라서 조영제를 넣어서 덱사메타손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후관절 차단술, 이게 요통, 압박골절 및 퇴행성 변화에 많이 쓰이는 거고, 이때는 트램실론을 써도 됩니다. 관절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주사하게 되면 등 통증, 허리 통증 효과가 많이 좋으시고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경막의 공간으로 안전하게 약을 주입할 수 있고, 하지만 3, 4분절 위까지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병변을 좀 고려해가지고 주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추브 신경차단술은 술전에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통증 치료 방법으로, 약물의 종류, 특성, 약제, 부작용 등이 성행되어야 돼서 이에 맞는 주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양하고 약제도 다양하니 하지만 이게 신경탄수로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를 고민을 해야 되고 수술을 넘어설 수 없고 수술을 좀 연장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작용이 합병증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경차단술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주사 치료가 흔히들 많이 시행되는데 이 치료 방법에 대해 너무 이제 기대가 너무 높거나 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또 터부시하는 그런 또 좋지 않고 적절하게 시행한다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은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